안녕하세요. 에듀윌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 실전 모의고사 3강 시간입니다. 자, 세 번째 저와 함께 만나는데요. 1회, 2회에 이어서 3회 조금 더 속도를 붙이면서도 세밀하게 함께 해볼게요.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조금 빠르게 하지만 조금 더 상세하게, 조금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예요. 너무 쉽죠? 정말 쉬워요. 자, 이 표시 동그라미에 이렇게 된 건 하지 말라는 금지 표시예요. 사진기가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네, 사진을 찍지 마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쉬워요. 자, 2번 문제.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습니다. 스마트폰 음악을 들어요. 자, 어떤 도구, 무엇을 이용해요? 그것으로 어떤 행동을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습니다. 자, 받침이 있어서 의가 쓴 거죠. 3번입니다. 네, 반대인 거 고르는 문제죠. 자, 보기 똑같아요. 1회, 2회랑 있어요? 없어요. 자, 3번 문제 보시죠.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반대인 것을 고르세요. 자, 창문을 열었어요? 아니요. 자, 열다의 반대 무슨 말입니까? 닫다. 그렇죠. 닫아. 정답입니다. 아니요. 날씨가 추워서 창문을 닫아 놓았어요. 그래서 어에 놓다. 닫아 놓다. 또 우리 또 두다 많이 쓰죠. 두다를 써도 말이 됩니다. 자, 타 놓았다, 타다라는 단어죠. 타다는 세 가지 뜻인데 두 가지만 생각하면 버스를 타요, 택시를 타요. 불이 나서 산이 타요. 커피를 타요. 하나 더 있군요. 기타를 선을 타다. 이 말은 한 5급 표현입니다. 자, 사 놓았어요. 사다 놓다. 사 놓다. 사다. 팔다. 반대말이죠. 입다. 벗다. 반대말입니다. 정답은 4번. 자, 4번 문제 또 반대인 거 고르는 거예요. 시험이 어려웠어요? 아니요. 쉬웠어요. 너무 쉽죠. 자, 많다의 반대말 적다. 필요하다. 자, 필요하다의 반대말은 불필요하다. 앞에 불자를 씁니다. 즐겁다의 반대말은 재미없다. 즐겁지 않다죠. 지루하다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찾아서 정리합시다. 5번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이사를 합니다. 행복센터 앞에 봤었죠. 또 주민센터. 무엇을 해야 해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소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바뀌다라는 말 여기에서 어떤 단어인가요? 1번 변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문장 만들면 이사를 하면 주민센터에서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 가입은 어디 새롭게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을 때 가입하죠. 분실은 잃어버리다라는 뜻. 정리하다라는 것은 제자리에 있지 않은 걸 제자리에 잘 두는 것을 정리하다라고 하죠. 자, 이런 한자어 단어들은 하다를 붙여서 동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변경하다, 가입하다, 분실하다, 정리하다. 6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것. 운동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자, 부사어가 들어가는 자리죠. 우리 앞에서 아주, 매우, 만약, 충분히 이런 단어들 배웠습니다.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운동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운동을 꾸준히 해야, 멈추지 않고 꾸준히 해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로 이런 표현들은 찾아보시고요. 골고루라는 건 음식을 먹을 때 선생님은 고기를 많이 좋아하게 생겼죠. 고기만 먹으면 안 되고 야채도 먹고 골고루 먹어야 해요. 여러 가지를 다 균형 있게 먹어야 한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씁니다.
7번입니다. 반대말 찾기. 네, 기억나시죠? 자, 이제 여러분들 3회, 겨우 3회밖에 안 됐는데 이제 그래 7번 반대말이지 알겠죠? 이렇게 익숙해지면 됩니다. 계속 하면 됩니다. 자, 다음 주 모임을 잊지 말고 꼭 오세요. 잊다, 잊어버리다. 자, 잊지 않고 있어요. 꼭 갈게요. 자, 잊지 않다 한 단어로 어떻게 바꿉니까? 기억하다, 기억하고 있어요. 네. 선택하다, 확인하다, 알아보다. 사전에서 찾아보십시오. 8번 문제입니다. 반대인 것 고르는 문제. 자, 종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은 교통이 편리한가요? 지하철역이 멀어서 교통이 어때요? 편리하다. 반대말 불편하다. 불편하지만 다닐만 해요. 라는 표현 썼습니다. 앞에 2회에서 교통이 좋아야 된다는 거 생각나시죠? 그 텍스트. 자, 여기 한적하다. 자, 지만을 빼면 기본형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동사의 형용사의 모습. 자, 한적하다. 부족하다는 여기 있죠? 한적하다 무슨 뜻일까요? 사전에서 찾아보십시오. 한적하다, 시끄럽지 않고 많이 소란나지 않고 길거리에 차도 많지 않고 사람도 많지 않을 때, 생각보다 많지 않을 때 우리는 한적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부족하다, 알죠? 충분하지 않다. 유명하다, 사람들이 모두 저를 알아봐요. 유명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알아봐주면 선생님은 이제 유명해집니다. 예. 네. 자, 9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광고는 제품의 좋은 점을 알려 무엇을 증가시킬까요? 자, 알려. 여기에는 사실 서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제품의 좋은 점을 알려서인데 쓸 때, 말할 때 서를 줄여서 많이 씁니다. 제품의 좋은 점을 알려 무엇을 증가시킬까요? 광고를 해서 제품이 좋아요. 그럼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그러면 증가하다라는 건 많아진다라는 뜻이에요. 뭐가? 소비가 많아지다, 소비가 증가한다. 그래서 광고는 제품의 좋은 점을 알려 소비를 증가시킨다가 정답입니다. 네. 10번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것 뭘까요? 전주는 급변하는 시대에도 한국의 전통을 잘 빈칸 있는 지역이다. 자, 전주 무슨 뜻이지? 지역이다. 서술어를 보면 자, 주어. 전주가 뭐야? 지역이다. 한국의 지역 이름입니다. 어떤 지역? 급변하는 시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한국의 전통은 잘 변하면 안 되니까요. 전통을 그래서 잘 어떻게 안 변하게 가지고 있어야겠죠. 계속 보존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잘 보존하고 있는 지역이다. 지키다. 자, 보존하다, 지키다 같은 말입니다. 개발하다라는 건 새로 계속 바꾸는 거죠. 창조하다라는 말은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드는 거. 지정하다라는 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때 그것이 이것이야라고 그것을 딱 명확하게 만드는 것. 이름을 주는 것을 지정하다라고 합니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읽어볼까요? 전주는 급변하는 시대에도 한국의 전통을 잘 보존하고 있는 지역이다. 네, 11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이번에 이직한 곳은 출퇴근 시간이 빈칸. 자, 이직하다라는 단어를 알아야겠죠. 이직은 직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다, 옮길 이자예요. 그래서 이직이라는 건 직장을 옮기다라는 뜻입니다. 직장을 옮기다, 이직하다. 이번에 이직한 곳은 출퇴근 시간이 어떨까요? 시간입니다. 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표현을 찾아보자고요. 원만하다, 자유롭다, 부정확하다, 합리적이다. 이직한 곳은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다가 정답입니다. 원만하다라는 건 문제 없이 잘 지내다, 문제 없이 잘 돌아가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라 시간과 어울리지 않고요.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다라는 건 잘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근데 부정확하다라는 건 직장에선 저럴 수가 없겠죠. 부정확하다라는 건 맞지 않다라는 건데 출퇴근 시간이 맞지 않다? 정답이 아니죠. 자, 합리적이라는 말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다. 출퇴근 시간이 합리적이다? 말이 될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시간이 합리적이다라는 건 서로 합의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시간, 매일매일 정해져 있는 시간에 대해서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정답은 자유로워요. 2번입니다. 11번입니다. 마음이 힘들 때는 혼자서 고민하기보다 무엇을 받는 게 좋을까요?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면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말은 뭘까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상담을 하다, 상담을 받다라는 단어가 적절합니다. 상담은 상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문가와 이야기하는 게 특별히 상담, 받다, 상담하다라고 하죠. 공감은 상대방의 의견에 나도 좋아요, 동의해요, 나도 같아요 라고 서로 이해하는 것을 말하고, 소통은 그냥 소통하는 거잖아요. 서로 나의 이야기가 저 사람과 함께 주고받는 게 소통이고, 적응은 내가 낯선 곳, 익숙하지 않은 곳에 가서 잘 생활하게 되는 것을 적응하다라고 하죠. 자, 이 단어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언어의 사전으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마음이 힘들 때는 뭐다? 혼자서 고민하기보다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네. 자, 근데 이때 힘들 때 시간이죠. 시간에는 사실은 애는이라고 쓰는 게 적절하고 맞아요. 그런데 현대 한국어에서 이 애를 축약하다라는 걸 안 쓰는 거예요. 때는 이렇게 많이 씁니다. 13번, 14번은 비슷한 말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나시죠? 예쁘다, 아름답다. 자, 13번 보시죠. 자,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시오. 이 서류를 내면 되나요? 네, 필요한 내용을 작성한 후에 내주세요. 그렇죠. 비슷한 말 뭐일까요? 우리 1강인가요? 2강인가요에 반대로 해서 선생님이 설명 한번 했었습니다. 내다, 제출하다. 네. 무엇인가를 내는 것을, 특히 이제 서류 내는 걸 제출하다라고 합니다. 자, 작성은 뭔가요? 작성하다는 쓰다입니다. 그래서 쓰다, 적다 이런 단어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필요한 내용을 쓴 후에, 적은 후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활용하다, 추천하다, 해결하다 사전 한번 찾아보십시오. 14번입니다. 비슷한 것 고르는 문제 똑같습니다. 저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심한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쁜 말입니다. 심한 말.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심한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데요. 자, 심한 말이죠. 자, 비슷한 말 뭘까요? 두려운 말, 두렵다, 무섭다. 솔직하다, 거짓 없이 진실하다. 어색하다, 뭔가 잘 안 맞다. 그렇죠? 지나치다, 정도에 맞지 않게 심하다. 지나치다가 같은 말입니다. 비슷한 말. 그래서 읽어볼까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지나친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데요가 정답입니다. 네. 15번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는 문제 어떤 건가요? 먹다라는 단어에 지 마세요, 을 거예요, 고 싶어요, 으러 가요처럼 문법들이 결합해 있습니다. 이 결합이 적절한지 찾아보는 문제죠. 도서관 안에서 음식을 죄송합니다, 밖에 나가서 먹을게요 라고 대답을 했으니까 이 가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했겠죠. 먹지 마세요, 딱 1번이 정답이네요. 먹을 거예요, 먹고 싶어요, 먹으러 가요, 다 틀린 표현 아니지만 이 문장에서는 안 맞는 표현이죠. 도서관 안에서 음식을 먹을 거예요, 내가 먹겠다는데 나라는 대답이 나올 수 없죠.
도서관 안에서 음식을 먹고 싶어요. 아, 그래도 안 돼요. 네. 도서관 안에서 음식을 먹으러 가요. 자, 이거는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죠. 에서 먹으러 가요. 에 먹으러 가요는 말이 되는데 문법적으로. 자, 문법적으로는 말이 된다 하더라도 요 가나의 호응이 안 되기 때문에 호응에 맞는 건 뭐라고요? 1번입니다. 네. 16번입니다. 알맞은 것 고르는 문제. 오늘 뭐 할까요? 오늘 뭐 할까요? 날씨가 자, 좋다요. 날씨가 좋다. 날씨가 좋다. 같이 산책을 합시다.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날씨가 좋으니까. 그렇죠? 니까. 자, 좋고 좋지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유, 원인. 같이 산책을 하자라는 이유, 원인은 이 두 개. 어서 여기 니까. 모두 이유, 원인이니까 둘 다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합시다잖아요. 합시다. 함께 하자. 날씨가 좋아서 같이 산책을 합시다는 안 됩니다. 날씨가 좋으니까만 되죠. 날씨가 좋아서 산책을 했어요. 날씨가 좋으니까 산책을 했어요. 이렇게 종결로 끝나면 아서어서 다 됩니다. 니까도 되고. 하지만 요거 함께 하자. 같이 하자라고 제안하는 청유형이라고 불러요. 이 종결은 아서어서가 올 수 없다. 머릿속에 확실히 기억해 두십시오. 17번입니다. 쉬는 날에 뭐 할 거예요? 집에서 푹 쉬다 좋겠어요. 자, 그럼 쉬고 싶은 거잖아요. 쉬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정답이 딱 이거밖에 없어요. 면 좋겠다. 뭐뭐 하면 좋겠다. 겠다죠. 그래서 쉬려고 쉬면서는 여기에 결합될 수 없다. 자, 이 러와 려고 면서로 어떤 문장을 만드는지 정답 및 해설 또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18번 문제입니다. 회의하다에 뒤에 려고 면서 더니 느라고가 붙었습니다. 어제 전화를 왜 안 받았어요? 안 받은 것이 아니라 못 받았어요. 왜? 무엇 때문에? 이유가 들어와야 되죠. 이유를 나타내는 아서어서 니까, 느라고 탓의 통해 요거 외워놓으면 좋습니다. 이유는 어서, 니까, 느라고, 탓의 통해. 이건 는 탓에, 는 통해 뭐 이런 표현으로 쓰죠. 그래서 요것들은 급에 따라서 1급, 2급, 3급, 4급, 5급 뭐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느라고, 하느라고, 이유를 나타낼 때. 이 느라고는 용법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 4급 정도에서 배우는데요. 여러분들 이 느라고 용법은 잘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19번입니다. 날씨가 어때요? 구름이 많이 끼어서 곧 비가. 자, 구름이 많이 끼었어요. 아직 비가 옵니까? 안 옵니다. 미래여야 돼요. 미래. 곧이잖아요. 곧 올 것 같아요. 올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겠죠. 근데 비가 올지 안 올지 제가 확실히 모르잖아요. 다만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표현. 뭐가 좋습니까? 올 것 같아요가 좋습니다. 그렇죠? 왔어요는 이미 온 거고, 오나 봐요는 밖에 사람들이 비를 막 물에 이제 살짝 젖은 걸 보니 비가 오나 봐요라고 말할 수 있죠. 추측입니다. 오는 편은 말이 안 되죠. 이건 경험 또 반복을 이야기할 때 씁니다. 20번입니다. 영수 씨, 잠깐 저와 이야기 좀 하다 물음표를 썼어요.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의견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지금 시간 괜찮아요? 이야기하세요. 자, 그러면 잠깐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할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어요? 이게 맞습니다. 이야기해야 돼요? 하고 있어요? 하기로 했어요. 물음표를 쳐보십시오. 여기 물음표가 있으니까 물음표를 붙여보면 저와 이야기 좀 해야 돼요? 말이 안 되죠.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고 하기로 했어요? 이상하잖아요. 왜? 네, 괜찮아요. 라고 대답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와 나의 호응을 생각해서 그리고 여기 물음표냐 맞은표냐 이것도 잘 생각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1번입니다. 자, 되다에 대한 얘기인데요. 되다. 시간이 되다죠. 시간이 되다. 이 회사에서 일한 지 오래되셨어요? 이제 거의 3년이 거의잖아요. 거의는 almost예요. 3년이 딱 여기면 요 정도 거의 다 왔어. 그죠? 그래서 3년이 되어 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그냥 외워두십시오. 이건 거의 어가다. 그래서 거의 와가요, 거의 만들어가요, 거의 다 왔어요도 쓸 수 있어요. 3년이 다 되었어요도 쓸 수 있는데 여긴 되었어가 없잖아요. 되었어요가 될 만하다 말이 안 되고요. 을만하다라는 건 가능성이고 시간에는 쓰지 않습니다. 되어 있어요. 3년이 되어 있어요. 이런 표현도 쓸 수 없습니다. 악어 있다라는 건 어떤 현상이 완성됐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된다고 해요는 다른 사람 이야기니까 또 쓸 수 없죠. 자, 거의 되어가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2번입니다. 어제 책을 다 읽었어요? 아니요. 책을 읽다. 졸려서 다 못 봤어요. 자, 그러면 중간에 이제 과정이 전환되는 표현. 우리 2급 말쯤 보통 배우죠. 책을 읽다가 졸려서 못 봤어요. 자, 읽어도 는데다가 읽어가지고 이런 표현들도 앞서 배운 표현들입니다. 또 정답 및 해설 확인해 주십시오. 23번입니다. 자, 이제 어려운 문제들 문제 몇 번 계속 나오죠. 틀린 거 고르기 한 번씩 읽어볼까요? 내일 비가 와도 여행을 갈 거예요. 의지가 있네요. 하겠다. 맞는 표현입니다. 이 집은 넓은데 넓으면 좋잖아요. 빛이 잘 안 들어요. 근데 은데다가는 여기에 붙은 A와 B가 동일한 거여야 돼요. 좋은 거면 좋은 거, 나쁜 거면 나쁜 거. 근데 넓은 데는 좋잖아요. 근데 빛이 잘 안 들면 안 좋잖아요. 맞지 않아요. 이 집은 넓은데 에 비해서 빛이 잘 안 들어요. 이렇게 반대되는 말이 와야겠죠. 틀렸습니다. 배가 고파서 집에 오자마자 밥을 먹었어요. 저는 보통 집에 가면 밥을 먹습니다. 자마자 바로 행동이 이어지는 표현 맞습니다. 수업을 잘 들어야 뭐뭐 해야 시험을 잘 볼 수 있다. 맞는 말이죠. 네. 정답은 2번 틀렸습니다. 자, 24번 어떤 게 틀렸나 또 확인해 볼까요? 약속 장소에 6시까지만 가면 돼요. 면 되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맞는 표현이고 혼자 살면서 요리를 잘하게 되다. 게 되다. 맞는 표현입니다. 맞아요. 일기예보를 보니까 내일 맑으라고 했어요. 일기예보를 하는 분이 내일은 맑아라 하면 맑아지나요? 하늘보다 제가 더 일기예보를 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더 힘이 세군요. 그럴 수 없습니다. 으라고 하다, 뭐뭐 하라고 하다라는 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요청하거나 시켜서 그 사람이 행동하게 만드는 표현이죠. 그러면 내가 그런 위치가 되어야겠죠. 틀린 표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올바른 표현이 될까요? 일기예보를 보니까 내일 막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다고하다, 야고하다, 자고하다처럼 인용하는 방법 2급 말 3급 초에 배우죠. 네. 하루에 3번 아이에게 이 약을 꼭 먹이세요. 자, 피동입니다. 먹이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맞는 말이죠. 네. 25번입니다. 요즘 바빠요? 좀 피곤해 보여요. 네. 잠잘 시간도 일이 많아요. 잠잘 시간도 부족하다. 부족할 만큼이에요. 그 정도. 잠잘 시간도 부족할 정도로. 그래서 부족할 만큼, 부족할 정도로
이런 표현을 을 정도, 이런 표현을 쓰면 을만큼, 을 정도로, 이제 그 정도다라는 표현이에요. 요거는 하나 외워두면 좋습니다. 네. 할수록은, 을수록은 과정의 가능성이고, 하든지, 든지는 선택이죠. 나머지는 부정적인 표현에 쓰는 또 선택입니다. 네.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 고르는 문제 26번입니다. 두 사람은 왜 서로 인사도 안 해요? 싸웠어요? 싸우면 안 되는데. 네. 네, 자꾸 저한테 자꾸 기분 나쁜 농담을 해서 제가 결국 화를 냈죠. 근데 강조해요. 화를 냈어요. 내고 말았어요. 자, 고 말다 강조 표현입니다. 자, 낼지도 몰라요는 아직 화 안 냈어요. 내는 법이에요. 이건 뭐 틀린 표현이죠. 화를 낸 줄 알았어요? 이것도 화를 안 낸 거네요. 내가 화를 낸 줄 알았네. 안 냈는데 좀 말이 좀 안 맞죠? 결국은 이제 결국이라는 표현을 썼고, 했다, 완료했기 때문에 내고 말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27번 틀린 표현 고르기 종결입니다. 자,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기 마련이에요.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 틀린 말 아니죠. 그게 그거 비슷한 거니까요. 자, 이거 아프게 마련이라고도 씁니다.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 식당에 손님이 없어서 맛집인 줄 알았어요. 자,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손님이 없는데 어떻게 맛집인 줄 알아요? 맛집이 아닌 줄 알았어요. 이게 맞죠. 아이가 늦게까지 자는 걸 보니 피곤한가 봐요. 응가 보다 내 생각. 맞습니다. 모임에 나가기 싫어서 시간이 많은데 바쁜 척 했어요. 그냥 은척하다.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가짜로 이야기하다. 결국 틀린 거 2번 틀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문법 문제 어렵지 않아요. 어렵긴 하죠. 하지만 하다 보면 계속 쉬워집니다. 28번 문제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 무엇으로 인하다, 원인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맞는 표현이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받은 나머지 병이 났나 봐요. 자, 이렇게 은 나머지는 되게 어려운 문법인데 부정적으로 씁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친구가 열심히 공부했더니 장학금을 받는다고 해요. 이건 친구가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근데 더니는 내가 하거나 그 상황에서 상황의 연결이 다른 상황이 돼야 돼요. 내가 거기에 갔더니 사건이 다 끝났다. 밥을 많이 먹었더니 배가 아프다처럼 작은 것의 원인은 되는데 큰 행동들이 이어질 때는 이게 좀 틀린 문장들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떠니는 굉장히 어려운 문법인데요. 친구가 열심히 공부해서라고 써야 합니다. 했더니는 다른 상황이 좀 붙어야 돼요. 이건 직접적인 원인이잖아요. 직접적인 원인, 장학금을 받는 이유죠. 아서서를 쓰는 게 맞습니다. 여기다 친구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아서서를 쓰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다시피, 알다시피, 이거 시는 존칭이죠. 아시다시피, 아는 것처럼 이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환경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네, 맞는 표현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29번. 자, 이제 기억에 알맞은 말을 넣는 거, 빈칸에 넣는 거. 가지고 오다, 만들고 오다, 올려두다, 넣어두다. 뭐가 맞을까요? 한번 봅시다. 얼마 전부터 도예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도예라는 건, 자, 이렇게 항아리, 그렇죠? 항아리 이런 것들 직접 만드는 수업, 이런 걸 뭐라고 부르나요? 도자기라고 합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 병 이런 것들을 도자기라고 하고, 이것들을 큰 개념 도자기를 도예라고 더 큰 말로 부릅니다. 도예 수업, 도자기를 만드는 예술이라는 뜻이죠. 도예 수업.
듣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손으로 흙을 만지는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몇 번 해보니 도예에 점점 흥미가 생겼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처음으로 만든 컵을 집에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지고 와야죠. 가지고 왔습니다. 직접 만들어서 그런지 집에서 컵을 쓸 때마다 더욱 정이 갔습니다. 다음 도예 수업에는 접시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너무 쉽죠? 이건 문맥 앞뒤를 잘 생각해 보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30번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고향에 사는 가족이 한국에 놀러 왔다. 자, 고향에 사는 가족들 생각 많이 하고 놀러도 오네요. 나는 아침 일찍 인천공항으로 마중을 나갔다. 자, 마중 나가는 거죠. 마중 나갑니다. 자, 집에서 나가서 무엇인가를 하는 건데 손님이 오는 걸 맞으러 나가는 걸 마중 나가다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어때요? 만나다. 그렇죠? 만나서 매우 기뻤다.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 문제죠. 쭉 읽으면서 공부해 볼까요? 우리 가족은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역까지 이동했다. 그리고 지하철로 환승을 해서 명동에서 쇼핑도 하고 한국의 전통 음식도 먹었다. 도도. 가족은 한국 음식이 처음이었지만 모두 맛이 좋다고 했다. 그래서 나도 기분이 좋았다. 자, 여기에 굉장히 많은 문법 내용들이 문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쉽게 오랜만에 가족과 만나서 매우 기뻤다. 끝. 맞추고 넘어가지 말고 읽으면서 문법적인 것들 눈으로 계속 보면서 확인하는 거. 그게 공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저희 이 모의고사 문제집을 통해서 똑같이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잖아요. 나올 수 없습니다. 나오면 안 되거든요. 똑같은 문제는. 비슷한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공부를 해서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답만 맞추고 넘어가지 마시고 문장 읽고 한 번이라도 더 문법적인 거, 뭐 단어 어려운 거 찾아보고 정리하는 거 하셔야 됩니다. 계속 보시죠.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 고르기. 자, 몸을 풀다. 몸을 풀다. 몸을 푼 후에 뭔가요? 긴장했던 몸을 이렇게 운동할 때 몸을 풀어야죠. 안 다치게. 땀을 닦다. 뭐 땀 흘린 걸 닦는 거고. 호흡을 고르다. 운동을 하면 숨이 가쁘다, 차오르다, 급하다 이런 표현 씁니다. 숨이 차요. 그때 호흡을 편안하게 만드는 걸 호흡을 고르다라고 합니다. 자, 속도를 맞추다. 자, 이건 걷거나 뛸 때 속도 비슷하게 서로 가는 걸 말하죠. 읽어볼까요? 요즘에는 하루에 30분 이상 걷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하군요. 선생님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네.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걷다 보니 다보다 이런 표현 나오네요. 몸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걷기 전에 먼저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뭘 하나요? 스트레칭. 아까 몸을 풀다, 푼 후에 운동을 시작합니다. 스트레칭 나오면 몸 푸는 거예요. 스트레칭 나오면 몸 푸는 겁니다. 걷기를 계속 하다 보니 또 나오네요. 체력도 좋아지고 저녁에 잠도 잘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하겠다는 거죠. 규칙적으로 걷는 습관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네, 어렵지 않죠? 자, 여기서 질문 하나. 아마 똑똑한 학생 몇몇은 눈치를 챘을 텐데요. 아까 걷다 보니는 띄어쓰기가 돼 있는데 하다 보니는 왜 붙였었어요? 네. 자, 이게 띄어쓰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붙였어도 괜찮습니다. 그거 보여주려고 같은 건데 하나는 띄어쓰고 하나는 붙여쓰기도 했습니다. 자, 32번입니다. 자, 기억 들어갈 말 고르는 문제예요. 물을 사는 것, 영수증 주는 것, 옆 테이블에 앉는 것, 물을 가져다 마셔야 한다는 것. 자, 것. 자, 이제 명사의 형태로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 맞을지 찾아볼까요? 한국 식당에서는 손님이 직접 물을 가져다
마셔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당에 물은 셀프, 워터 이즈 셀프, 아니죠. 농담이에요. 물은 셀프 무슨 뜻인가요? 혼자 직접 가져다 먹어라 이런 뜻이죠. 식당에서 물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쭉 적고 있어요. 물은 셀프라고 적혀 있으면 물을 스스로 가져와야 합니다. 오늘 점심에 식당에 갔는데 직원이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원에게 물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더니 저 물 좀 주세요 했더니 손님이 직접 물을 가져다 드셔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나 봐요. 자, 뭐라고요? 손님이 물을 가져다 마셔야 한다는 것을 직원이 알려주었습니다. 자, 인용이죠. 주변을 보니 다른 손님들도 물을 직접 가져다 마시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한국 식당에서 물은 셀프라는 안내를 보면 스스로 챙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뭘 챙기나요? 물을. 네. 자, 33번입니다. 저는 주말마다 어디에 갑니까? 집 근처 마트에 갑니다. 집에 갑니까? 마트에 갑니다. 그곳은 마트. 그렇죠? 너무 쉬운 문제죠. 이거 그냥 정답 쓰고 넘어가지 마시고 읽으면서 공부하자 말씀드렸었죠. 집에서 가깝고 물건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자주 이용합니다. 마트에는 과일과 채소부터 생필품까지 필요한 물건이 모두 있습니다. 저는 사야 할 것들을 미리 메모해두고 마트에 가서 순서대로 찾아가면서 장을 봅니다. 계산할 때 회원 카드로 포인트도 적립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마트나 시장보다 인터넷으로 장을 많이 본다고 하지만 저는 마트 가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죠? 자, 문제 볼까요? 어떻게? 아래 그린 내용과 같은 것. 자, 마트는 집에서 먼 곳에 있나요? 근처에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장을 자주 보나요? 아니요. 저는 마트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트에서 포인트 적립이 불가합니까? 어디 있죠? 회원카드로 포인트도 적립합니다. 있잖아요. 이게 뭔가요? 마트에 가면 마트마다 저의 카드를 만듭니다. 제가 거기서 물건을 사면 포인트, 보너스 점수를 여기에 쌓아주죠. 적립하다, 쌓아주다 라는 뜻입니다. 한 번 사면 300원, 또 사면 600원 이렇게 계속 많아지죠. 그럼 그걸 돈처럼 쓸 수 있죠. 그래서 포인트, 적립하다, 적립했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는 필요한 것을 메모해서 장을 봅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이것도 틀렸고, 틀렸고 이게 맞네요. 네. 마트는 집에서 가까운 곳 근처에 있고요. 인터넷으로 장 자주 보지 않고요. 포인트 적립 아닙니다. 불가하다라는 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됩니다. 정답은 4번. 네. 자,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버스 타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표를 어디에서 사야 하는지도 몰랐고 버스 노선도 복잡해 보였습니다. 버스 노선, 버스들이 300번 버스는 이렇게 가요. 5,500번 버스는 이렇게 가요. 노선, 길의 모양을 말합니다. 가는 방향. 그런데 누가 도와줍니까? 역시 한국 친구가 도와줍니다. 친구가 도와줘서 버스를 타보니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버스에 올라 교통카드를 단말기 카드를 대고 버스 요금을 내야 되죠. 그걸 처리해 주는 기계를 단말기라고 하죠. 삑, 네. 소리가 났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하기 전에 안내 방송이 나오죠. 내려야 할 곳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내릴 때도 삑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혼자서 버스를 타고 다니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과 같은 것 찾아볼까요? 버스 노선이 단순해요? 아니죠. 복잡해서 힘들었습니다. 친구와 버스 타는 연습을 하나요? 아니요. 친구가 도와준 것뿐인데 같이 버스를 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패스. 저는 교통카드를 사용해서 버스를 탔습니다. 맞죠? 안내방송을 듣고 내릴 곳 알기 어렵습니다. 아니, 쉽습니다. 결국 친구와 버스 타는 연습은 친구가 함께 계속 연습을 하다.
요즘이라고 해놨잖아. 여러 번이에요. 한 번이 아니라. 근데 친구가 도와줘서 타본 거예요. 한 번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36번입니다. 자, 아래 글의 내용과 같은 거 고르는 문제. 먼저 볼까요? 드라마보다 예능을 더 자주 본다. 예능은 뭔가요? 드라마는 스토리가 있고 주인공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사건이 있죠. 예능은 나와서 뭐 실제적인 다큐멘터리처럼 경험을 하면서 재미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예능이죠. 노래하는 예능도 있고 춤추는 예능도 있고 뭐 농사를 짓는 예능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자막이 없으면 드라마를 이해하기 어렵다? 그럴 수 있죠. 저도 외국 드라마를 보면 한국어 자막을 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드니까요. 드라마의 대사는 일상생활에서 쓸 수 없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예. 요즘 가족 이야기가 나오는 드라마를 보고 있다. 어떤 내용인가 확인해 보죠. 요즘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한국 드라마를 자주 봅니다. 처음에는 한국어 공부를 위해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지만 점점 재미있어져서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보는 드라마는 가족 이야기인데 내용이 따뜻하고 감동적입니다. 이거 맞네요. 그렇죠? 드라마 덕분에 한국 문화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쓰는 한국어 표현이 자연스럽고 일상생활에서 바로 쓸 수 있어서 틀렸죠? 바로 쓸 수 있죠.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는 자막이 없어도 훌륭하네요. 자막이 없어도 한국어 대사를 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 틀렸죠? 앞으로도 다양한 장르의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를 익히고 싶습니다. 장르 뭔가요? 다양한 장르. 장르는 여러 종류. 한국말은 종류. 프랑스에서 온 영어 단어 장르. 자, 예능 이야기는 없네요. 예능 이거 틀렸죠. 결국 4번이 정답입니다. 네. 자, 중심 내용 찾기 어디를 보라고요? 앞뒤 보자 얘기했었죠. 볼까요? 한국에서는 식사할 때 지켜야 할 예절이 있다. 여러 예절을 쭉 얘기합니다. 이러한 예절들을 함께 식사하는 사람을 배려하기 위한 한국의 식사 문화다. 자, 중심 내용 뭔가요? 밥그릇, 국그릇 들고 먹는다.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떠나서 구체적인 내용은 정답이 될 수 없죠. 어른들보다 먼저 수저를 들면 안 된다. 밥에 숟가락을 꽂지 않는다. 자, 가장 큰 내용이 중심 내용이잖아요. 뭔가요? 식사 예절은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문화다. 이게 중심 내용이죠. 자, 그럼 이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밥그릇, 국그릇 들고 먹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밥그릇, 국그릇은 손에 들지 않고 먹습니다. 일본 문화는 들고 먹는 게 문화예요. 나라마다 다른 겁니다. 어떤 문화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한국인들은 들고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밥에 꽂아 놓지도 않습니다. 그건 죽은 사람들한테 제사, 차례 지낼 땐 꽂거든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것도 이건 맞는 내용이죠. 맞는 내용이고 이건 틀린 내용이고 어른보다 먼저 수저를 들면 안 된다. 이거는 없나요? 식사할 때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든 후에 먹는 것이 좋다. 근데 반드시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급하면 먼저 먹어야죠. 네, 그러니까 이 내용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중심 내용은 이거다. 그렇죠?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제목 찾기. 이것도 앞뒤를 보면 빨리 찾을 수 있다. 그랬죠. 얘 먼저 한번 볼까요? 한국의 여름 축제 즐기기, 먹거리 축제 소개, 계절 축제 안전, 사계절 한국 축제. 여름 축제, 먹거리 축제, 안전, 사계절. 뭘까요? 앞을 볼까요? 한국은 계절마다 다양한 축제가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축제들은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한국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지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자, 그러면 정답은 나왔죠. 뻔하잖아요. 뭔가요? 사계절 느낄 수 있는 한국의 축제. 제목이니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으니까. 가장 큰 걸 찾는 겁니다. 자, 39번부터 46번은 뭐라고요? 한국의 사회경제 문화? 네. 자, 한국의 출산 장려 정책. 자, 이 단어 뜻을 알아야겠죠. 출산 장려.
아이를 많이 낳읍시다. 우리가 인구가 너무 적어요. 그러면 출산 휴가, 출산 딱 들어있잖아요. 맞죠? 다자녀 혜택, 아이가 많으면 혜택을 더 줍니다. 맞습니다. 양육수당, 아이를 기를 때 국가에서 돈을 줍니다. 좋습니다. 청년 의료비 지원, 이건 출산 장려와는 거리가 멀죠. 이미 다 컸으니까. 그렇죠? 청년 의료비 지원은 복지, 한국의 복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39번 정답은 4번. 40번입니다. 자, 외국인인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의 국적을 나중에 신청하게 되죠. 그때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국 신분증, 본국에 그 나라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 증명서가 있어야 하고요. 귀화 허가 신청서 당연히 내야 되죠. 본국의 범죄 경력 증명서도 필수 제출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운전면허증은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국적 신청 때 운전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한국 설날에 세배를 합니다. 그러면 세배를 받은 어른이 아이고 고맙다 그러면서 고맙네, 고마워요 그러면서 세배를 한 젊은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건강하세요, 행복하게, 좋은 가정, 그다음에 올해는 꼭 필요한 일들 이루어라, 이런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뭐라고 부를까요? 덕담이라고 부릅니다. 네, 말로 하는 건 담입니다. 담. 덕은 좋은 말이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한국의 대표적인 여름 보양 음식은, 여름엔 땀을 많이 흘리면 힘이 없습니다. 기력이 빠지다. 이런 단어 하나 공부해 둘까요? 기력이 빠지다. 힘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때 음식을 잘 먹고 기운을 차려야죠. 음식을 잘 먹고 기운도 힘입니다. 기운을 차리다라고 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좋을까요? 여름에는 한국 사람들이 그렇죠. 삼계탕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냉면, 불고기, 김치찌개는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늘 먹는 일상 음식이고요. 냉면은 뭐 보통 겨울엔 잘 안 드시는 분 계신데 저는 겨울에도 좋아합니다. 근데 삼계탕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삼계탕 집이 있어서 늘 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여름에 특히 더울 때는 삼계탕을 먹는 것이 한국의 전통 문화입니다. 자, 정월대보름 1월 15일, 1월 15일이 달이 가장 둥글고 예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 해의 첫 가장 큰 달이잖아요. 그걸 보름은 15일이라는 뜻인데 정월은 대보름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때 윷놀이도 하고요, 연날리기도 하고요, 부럼 깨기도 합니다. 부럼 깨기는 호두 같은 딱딱한 음식을 각 깨서 아작 소리가 나면 그 소리를 듣고 나쁜 것들, 귀신들이 도망간다 생각을 해서 하는 거예요. 할로윈 뭐 같은 그런 느낌이죠. 자, 그런데 성묘를 정월 대보름에 하지는 않습니다. 해도 되는데 하지는 않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한국 전통 의상, 이건 문제가 좀 쉽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분 계시니까 버선, 저고리, 두루마기는 한복의 구성 이름입니다. 한복의 양말이 버선이고요. 저고리는 위에 입는 거. 두루마기는 남자가 크게 걸치는 옷을 말합니다. 블라우스는 여성들이 입는 서양식 의복입니다. 정답이 3번입니다. 자, 한국 조선의 왕릉. 조선은 500년 동안 지속되었던 한국의 나라죠. 한국의 옛날 나라예요. 조선 왕릉은 조선에 왕이 있죠. 왕이 있는데 20몇 대인가 왕이 있습니다. 저 태조부터 저희가 이제 외우거든요.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 효연, 숙경영, 정순, 헌철, 인고, 그죠? 고종까지. 태조부터 고종까지 20몇 명의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무덤을 왕릉이라고 합니다. 왕릉. 릉이라고 쓰고 발음은 왕능으로 합니다. 자, 조선 왕릉은 모두 한국 수도에 위치했다. 그건 아니, 수도는 서울이잖아요. 서울에만 있지는 않죠. 경기도에 뭐 훈민정음을 만드신 세종대왕께서도 경기도에 계시고 하니까. 자, 조선 왕릉은 총 18개 지역에서 42기가 분포되어 있군요. 이건 지식으로 알아두면 좋겠네요. 조선 왕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 왕릉은 재래의식 등의 전통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정보 기억해 주세요. 한국 교육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는 모두 일반 고등학교 아닙니다. 특별한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특별한 고등학교들이 있다라는 거, 또 관광고, 뭐 그다음에 뭐 정보통신 쪽 고등학교, 특수학교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 반드시 들어야 한다. 무상 맞습니다. 한 학년은 2학기, 각 학기 사이에 방학. 그렇죠. 검정고시라는 걸 통해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시험을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중학교를 졸업한 이런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라는 건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합격을 하면 정규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지식이죠. 자, 아래 글의 내용과 같은 것. 동지는 밤이 가장 짧은 절기이다. 새로운 개념이 나왔네요. 동지라는 게 있는데 절기랍니다. 이 절기가 뭘까요? 요즘 달력은 24절기라는 걸 기준으로 한다. 달력의 24절기, 달력을 나누는 기간인가 봐요. 입춘에는 입춘이라는 게 또 있네요. 입춘대길이라는 글을 써서 붙인다. 이런 문화가 있나 보군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따 확인하고요. 현대 한국은 절기를 기준으로 15일 단위로 생활한다? 이건 모르겠는데. 네. 현대 한국이 그런가요? 현대 한국을 사는 제가 절기를 지금 모르잖아요. 네. 자,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죠.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해가 하늘을 지나는 길을 기준으로 삼아 해가 하늘을 지나는 길. 지구가 있으면 사실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건데요. 우리 시점에서 보면 태양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길, 1년에 한 바퀴. 이게 원래는 태양이 있고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게 1년이죠. 근데 24개로 또 나누네, 이렇게 길에서. 그렇죠? 이걸 절기라고 한다. 그렇군요. 이렇게 공부 하나 하는 겁니다. 요즘은 7일 단위, 일주일 단위로 생활하지만 옛날에는 절기를 기준으로 15일 단위로 살았다. 자, 이건 틀린 말이죠. 옛날이니까. 지금은 모든 절기를 사용하지 않지만 몇몇 절기는 여전히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는 기준으로 남아있다. 그래서 입춘, 춘분, 하지, 추분, 동지 이런 것들은 저도 아는 거. 네. 입춘은 뭔가요? 봄의 시작. 우리가 1월부터 12월이 있는데 한 3월쯤 되면 봄이 시작되잖아요. 그때가 입춘이 있나 보군요. 입춘은 봄의 시작을. 입춘대길이라는 글씨를 써서 대문에 붙이며 복을 빌었는데 이거 맞네요. 맞는 내용이고. 이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전통입니다. 동지는 1년 중 밤이 가장 길다. 긴 날도 그럼 이거 틀렸네요. 밤이 기니까. 이날에는 팥죽을 먹는구나. 동지 팥죽. 세트로 생각하십시오. 나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풍습. 그럼 12월 요때인가 보다. 겨울, 그죠? 그렇게 이렇듯 절기는 계절의 흐름을 이해하는 삶의 지혜를 담은 한국의 전통 문화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자, 요즘 달력은 24기 아니죠. 요즘 달력은 잘 세지 않는다. 결국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애매하다, 잘 모르겠다 이런 것들은 그래? 그런데 이건 있잖아. 입춘에는 입춘대기라는 글이 있네? 그럼 그게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를 풀 때 애매하다 그리고 이거 같다 있으면 애매한 걸 찍으면 안 됩니다. 이거 같다를 찍어야지. 네. 애매한 걸 찍어서 틀리면 너무 바보같이 얼마나 억울해요. 기분이 나쁘겠죠.
이거야. 근데 애매해. 이건 버리고 이거야를 쓰는 게 좋습니다. 다 왔습니다, 여러분. 자, 주제. 자, 주제 어떻게 찾는다? 앞뒤를 보자. 네. 한국인들이 사회생활 속에 친목을 쌓기 위해 자, 친목을 쌓다. 이것도 연어적 제가 설명했었죠. 친목을 쌓다. 서로 친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다. 친목을 쌓다. 자, 친목을 쌓기 위해 참여하는 대표적 모임. 동호회, 동창회. 동창회. 뭐가 다를까요? 나오겠죠. 동호회는 이러저러하다. 자, 그래서 학교, 지역, 직장을 중심으로 만들어진다. 동창회는 자, 반면에라고 썼죠. 반면에. 앞뒤를 반대말로 있는 표현입니다. 반면에. 동창회는 같은 학교 졸업한 사람. 그렇죠? 송년회, 체육대회를 하네요. 송년회는 12월에 한 해가 끝날 때 한 해가 끝나니까 친구들끼리 모여서 노는 게 송년회입니다. 같은 학교 나온 친구들끼리. 자, 마지막. 사람들은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취미 활동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얻어갈 수도 있다. 그렇죠? 또 이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질 기회를 얻는다. 자, 친목,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질 기회. 이 글의 주제는 뭔가요? 다양한 여행 모임 아니죠. 문제점 아니죠. 취미 활동 아니죠. 뭔가요? 친목이었잖아요. 친목. 친목을 위한 대표적 모임 문화에 대해서 가장 크고 좋은 말이죠. 이 글의 주제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세한 건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큰 거. 네. 자, 다음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문법적 지식을 활용해서 문장을 만드는 거죠. 드디어 미용 자격증을 땄다면서요. 축하해요. 고마워요. 미용실을 열고 싶어서 그동안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영수 씨처럼 그렇게 노력하면 네, 업지어니까. 당연히 되지어인데 업지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될 리가 띄었어야 됩니다. 업지어. 성공을 못할 리가 없지요. 뭐뭐 할 리가 없다. 그런 식의 표현을 찾아야 됩니다. 50번입니다. 라흐만 씨, 면접을 본다고 하더니 잘 했어요? 간단한 면접이었는데 너무 긴장해서 잘 못 봤겠죠. 잘했어요 물어봤더니 면접을 보다 봤어요. 실수를 했어요. 실수한 것 같아요. 잘못 본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의 준비한 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이런 잘 못했다라는 표현이 들어오면 됩니다. 괜찮아요. 다음번에 잘하면 되니까 힘내세요. 네. 자, 구술시험 함께 볼까요? 소리내서 읽어보는 것부터 여러분들 자 1회, 2회를 통해서 끊어읽는 거 제가 강조해 드린 것처럼 한번 쭉 보고 호흡을 하면서 끊어보시자고요. 어떻게? 한국의 전통적인 집을 한옥이라고 부른다. 끊어읽을 이유가 없죠. 짧으니까. 한옥은 주어는 한 박자 쉬고 가도 돼요. 지붕의 재료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짧으니까. 이걸 그냥 한 번에 읽어도 돼요. 한옥은 지붕의 재료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지프로 지붕을 만든 집은 초가집이라고 한다. 이것도 짧은데요. 그러면 지프로 지붕을 만든 집은 초가집이라고 한다. 한 번에 가도 되겠죠. 지붕에 기와를 얹은 집은 기와집이라고 한다. 지붕의 재료가 되는 기와는 흙을 구워서 만든다. 쉬는 게 좋습니다. 앞에 주어에 수식어가 많으면 앞에서 꾸며주는 말이 많으면 한 박자 쉬는 게 좋아요. 기와는 튼튼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 보통 초가집에는 서민들이 살았고 자 이렇게 at고 없고 고로 이어진 문장은 무조건 끊어읽는 게 좋습니다. 보통 초가집에는 서민들이 살았고 기와집에는 양반이나 부자들이 살았다. 지금도 민속촌이나 한옥마을에 가면 초가집과 기와집을 직접 볼 수 있다. 네. 자, 그래서 소리내어서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국의 전통적인 집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어떤 것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한국의 전통적인 집은 초가집과 기와집이 있습니다. 끝? 너무 짧잖아요. 이거 다 읽었는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한국의 전통적인 집으론 초가집과 기와집이 있습니다. 초가집은 뭘까요? 초가집은 기와를 쓰지 않고 만든 집이에요. 지프로 지붕을 얹어서 만든 거 여기 있잖아요. 지프로 지붕을 만든 집입니다. 기와집은 흙으로 구워서 만든 기와로 만든 집입니다. 초가집에는 서민들이 살았고 기와집에는 양반이나 부자들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있는 글을 이용해서 자기가 말을 하면 됩니다. 자, 고향의 전통집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네, 저희 나라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자기가 자기 나라를 이야기할 때는 저희 나라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입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한국처럼 전통집이 있습니다. 그 중에 물 위에 배에 집을 짓고 사는 형태가 있습니다. 수상가옥이라고 하는 그런 집이 이제 동남아에 좀 많이 있죠. 그런 것도 이야기하고 눈이 많이 오는 집에서 동네에 살면 눈으로 만든 집, 얼음으로 만든 집도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 되죠. 자, 4번 문제 항상 어려운 문제 나오죠. 환경오염 종류. 어떤 것, 환경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 자, 그럼 어떤 것이 있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환경오염이 뭔지 알아야겠죠. 환경오염. 자, 오염이라는 건 환경이 맑고 깨끗하지 않고 더러워지는 겁니다. 이때 공기의 오염, 수질, 물의 오염, 토양, 흙의 오염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의 종류에는 수질오염과 대기오염, 공기오염은 대기오염, 토양오염 등이 있습니다. 수질오염은 물이 더러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물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고 버리는 물들을 잘 정화, 처리를 해야 합니다. 또 토양의 보호를 위해선 흙을 잘 깨끗하게 정화해야 된다. 보호, 토양, 정화 이런 표현들을 쓸 줄 알아야겠죠. 대기오염 보호를 위해선 자동차, 공장의 매연들을 억제하는 그런 정책을 해야 합니다. 한국은 그런 정책들을 잘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ESG라는 경영도 있잖아요. 환경과 함께하는 경영.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고령화 사회 문제점. 우리 고령화. 지난 2강에서 고령화 텍스트 본 거 생각나시죠? 그런 것들을 여기 이용하는 겁니다. 자, 고령화 사회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자, 그럼 고령화 사회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얘기해야죠. 고령화 사회란 노인이 많아지는 사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을 위해 우리 지난번 텍스트가 다 정답을 알려줬네요. 뭘 해야 된다고요?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 구조를 만들어서 그리고 또 그들의 건강 유지를 위한 병원 진료, 건강 케어 서비스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라는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문제 덕분에 2회 그 텍스트를 한 번 더 찾아볼 수 있겠네요. 네. 네, 에듀윌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 실전 모의고사 3강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또 4강에서 즐겁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